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 창업의 절차와 노하우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상가나 사무실을 창업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그 항목들로 주방, 홀, 전기, 가스, 수도가 있습니다. 아래 나온 것처럼 창업 시에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고요. 설비, 목공, 에어컨, LPG, 배관 작업 등 비용부터 기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업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 양도양수 계약인데요. 포괄 양도양수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딴 사람에게 판다는 거고요. 이는 유의할 점이 부채와 미납세금을 내가 떠얹을 수도 있으니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부채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특약사항에도 기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은 특약사항에 넣거나 포괄 양도양수 양식을 바탕으로 쓰는 법이 있으니 둘 중에 하나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란에 미납세금과 부채는 넣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를 찾을 때의 노하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를 창업할 시에 아래 나온 표대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이 1억에서 2억인데요. 이 부분 또한 인테리어나 공사에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시다면 1억에서 2억 써가시면서 창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 또한 내게 아니고 집주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철거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군데가 됐든 1000군데가 됐든 급하게 창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테리어나 공사가 된 사업장을 찾아서 권리금 조금 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고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매물이 무조건 나오니까 그 매물을 찾으러 다니십시오. 다음은 렌트프리인데요. 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집주인 쪽에서 렌트프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 관리비만 주시면 되고요. 렌트프리 기간은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철거 비용인데요. 이는 폐업했을 때 평당 15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0평대 철거라고 하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원상복구 개념이니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가계약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임차인이랑 계약하시면 되고요.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본계약인데요. 본계약은 집주인이랑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시면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가계약 절차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법인데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소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소방법이란 학교나 병원,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데요. 이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고요. 목적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방법에 접촉이 되는 영업장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PC방, 단란주점, 병원 같은 곳이 있고요. 이 중에서 PC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가스 조리실 연결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로는 화재나 인재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함이고요. 이를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이라든지 구청,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셔서 사업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업종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가를 찾으실 때 이 아래 나와 있는 표대로 체크를 하시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표는 상가를 구하실 때 웬만해서는 다 접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는 10년을 받게 됩니다. 10년을 보호받는다는 게 뭐냐면 집주인이 10년이 되기 전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해도 10년 동안은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줬을 때 손해보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계약 절차인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상가를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을 가시면 되고요. 부동산에 도착하면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액자에 걸려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이 끝났으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갑니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집을 보고 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주시고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집에 하자는 없는지 또는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법 건축물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가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하시는 겁니다. 임차인과 상가 권리금 계약이 완료됐으면 다음으로 집주인과 본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본계약까지 마치셨으면 계약금의 10% 납부해 주시고요. 임대인은 상가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주시고요. 임차인도 상가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 계약금의 10% 영수증, 권리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다 하셨으면 기존 임차인과 보건소를 가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영업신고증 승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영업신고증 승계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인은 폐업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증 신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시고요.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이 되면은 나머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 주시고요. 보증금 영수증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같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가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집주인과 임차인은 법으로 엮여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특약사항에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가 창업 노하우와 상가 계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구성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